5월 18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9% 증가하며 예상치인 1%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은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가장 시급한 경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의 경제 전망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은은 기업들이 향후 1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백신 미접종국 북한에서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직원 150명을 해고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경우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제임스 블러드 등 일부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장중 3%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흔히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상승 모멘텀의 시작이길 바라면서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급등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장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표와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약세장이 이어진 데 따른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다우 지수가 1.34% 올라줬고요. S&P 500 지수가 2%대 강세로 4,088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 무려 2.76%,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1,984선에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봉쇄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가 1.3%대, 독일 닥스 지수도 1.59%대로 유럽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 모두 어제 움직임 좋았죠. 코스피가 기관의 4,600억 원이 넘는 나홀로 순매수에 힘입어 1%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요. 2,620선까지 올라섰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지수도 1.14% 오르면서 86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은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상하이시가 내달 1일부터 중순 사이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완전 회복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하자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전일 대비해서 0.65% 올라졌고요. 홍콩 항생지수 더욱더 올랐습니다. 3% 넘는 강세로 2602선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중국 상하이의 봉쇄 조치 완화로 원유 수요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원유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라졌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0.42% 오르면서 26,659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크게 오른 채 움직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3%에 바짝 근접하기도 했었죠. 2.98%대로 전일의 2.88% 대비 큰 폭으로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2.7%대로 0.1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한 반등 보여진 뉴욕 증시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 경제 봉쇄 완화 기대와 주요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차익 매물로 상승분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등으로 재차 상승을 확대했고요. 한편 오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자 출렁임은 있었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와 과매도 기대에 기반해서 재차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경기 지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견고한 전월 대비 0.9% 증가로 발표가 되었고요. 산업 생산도 예상을 상회한 전월 대비 1.1%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공장 가동률이 79%로 크게 상승하는 등 실물 경제 지표가 견고함을 보이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75bp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50bp 인상은 좋은 계획이다라며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켰고요. 여기에 이연 수요 증가 등을 감안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경제지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결국은 최근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경기 침체 이슈를 완화시켰고요. 이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으로 잠시 출렁거림은 좀 있었지만 개선된 투자 심리로 상승세는 유지가 되었고 특히 워런 버핏의 개별 종목 매수 지속,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해오던 애널리스트가 과매도를 언급을 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소식도 전반적으로 미증시의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17일 주요 종목 마감 시황입니다. 대표 기술주들 이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장에서 아마존이 4%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 또한 2% 이상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으로 전체 비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1분기 애플 주가가 3거래일 연속 내렸을 때에도 6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서 총 1,59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급락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16일 성과급 예산안을 약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장에서 주가는 2% 올라서 26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흐름이 모두 좋았던 가운데 오늘장에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760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이날 새벽에는 또 넷플릭스가 직원 150명을 해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가입자 손실 영향으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이날장 주가는 2% 올라서 19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오늘 기술주 반등세 속에서 함께 올랐습니다. 5% 오르면서 181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ETF까지 살펴보시죠. 속스 ETF가 420달러 선에 마감, QQQ ETF가 3%가량 올라서 30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월마트는 분기 실적이 예상에 조금 하회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연료비 상승과 재고 문제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인해 비용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이날장에서 11% 크게 내리면서 131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시티그룹 이날 7% 이상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5,500만 주를 매수해 29억 5천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였는데요. 시티 주가는 이날은 올랐지만 지난 1년간 주가는 금융주 섹터 가운데에서 수익률이 하회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아직 15%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장 마감가는 51달러 선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보잉 777기 52대가 다시 비용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날장에서 7% 이상 올랐습니다. 일전에 보잉 777기는 엔진 문제로 운행 정지를 당한 바 있는데요. 보잉은 유나이티드의 운송력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달 말부터 점진적으로 비행기들을 정상 복귀시킬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약한 향후 전망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날장에서 올랐습니다.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123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비디오 게임 회사가 모바일 게임사 진가의 인수를 모두 마치면 더 나은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감가 123달러 선입니다. 네, 중국의 이커머스 공룡기업 징뚱닷컴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날장에서 4% 올라서 53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다만 성장세는 다소 둔화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고객 지출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음악 플랫폼 텐센트 뮤직홀딩스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 하락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65억 4천만 위안으로 집계되면서 작년보다는 15% 낮게 나왔습니다. 이날장에서는 4달러 선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MD입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이날장에서 8% 이상 올랐습니다. 마감가 102달러 선이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의견을 상향하면서 올해 저점을 찍은 뒤 50%가량 랠리를 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로빈후드는 현지 시간 화요일 고객들이 가상화폐와 NFT를 별개의 어플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인베이스나 스타트업 메타마스크 같은 업체들과 경쟁 구도를 강화하게 되겠고요. 주가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는 약밥에 마감해서 10달러 선의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수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트위터는 2% 상승하면서 3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주요 종목들 마감 시황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도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논의하자 장중에 국제유가는 7주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배럴당 115달러 선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국제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WTI는 1.8% 떨어지며 112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2%대 하락하며 11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천연가스 가격은 4%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감소를 주시한 가운데 또다시 일주일간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주요 곡물 시장, 오늘은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대두선물은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이 이 대두 수요 증가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파종 속도가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는데요. 일요일을 기준으로 현재 30%의 대두가 심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치인 6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밀 가격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2.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봄 밀의 파종 속도 역시 느리고요. 또 일요일을 기준으로 겨울 밀의 27%만이 우수 또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9%로 집계된 전주보다도 부진한 결과가 나왔고요. 심각하게 건조한 날씨가 남부 평야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IC 상품거래소의 뉴욕 코코아 선물은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생산 감소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0.3%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가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런던 코코아 선물은 영국의 파운드화 강세 이후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커피는 1.7% 상승하며 3주간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 서리가 내려 아라비카 커피 작물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도 어제의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늘장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6%가 상승했는데요. 옥수수 재배, 사탕수수 재배 지역에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브라질 통화 헤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목은 0.6%가 오르고 있고 또 돈육 선물은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와 금리 인상 전망을 주시한 가운데 현재 금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81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은 가격은 계속해서 21.6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3%대 오르던 팔라듐은 상승폭을 축소하며 0.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백금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니켈은 0.4%로 소폭 하락하며 26,43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연은 2.6% 상승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재련소들이 계속해서 가동을 멈추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런던 금속거래소의 아연 재고량은 4월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보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구리 가격은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로 수요 회복 전망이 이어지면서 또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도 일주일 만에 최고점에 근접하게 올랐습니다. 알루미늄은 2% 가까이 상승한 모습인데요. 일단 런던 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재고량이 지난주에도 하락했더니 5월 16일을 기준으로 53만 2,500미터톤으로 집계됐습니다. 1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끝으로 납의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과 중국 기업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면화와 빅스 지수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채굴 ETF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한때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줄이고 1%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역시 오늘장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WGMI인 발키리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발키리에서 운용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클린스파크, 비트팜,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홍콩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5.78% 급등했는데요. JP모건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주 7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JP모건은 중국 기술주를 투자 불가라고 판단한 지 2개월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요. 여기에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 또한 형성됐고 이는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콩에서 급등했던 중국 기업들은 오늘장 뉴욕에서도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알리바바는 약 6%, 징둥닷컴은 약 4% 상승했습니다. 관련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명 PGJ인 인베스코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07%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면화 ETF입니다. 어제장 IC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면화 가격은 2.73% 상승했는데요. 면화 공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렇게 오른 겁니다. 한편 오늘장에서는 최근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는데요. 약 1% 정도 밀렸습니다. 따라서 관련 ETN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BLA1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코튼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 면화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바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장중한테 5% 가까이 밀리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고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빅스 ETF입니다. 오늘장 3대 지수는 모두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아직 미국 내 소비가 견조하다는 판단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따라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내렸는데요. 약 5% 밀려서 2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스 지수 ETF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확인해 보시죠.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빅스 지수 선물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2.39%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오늘장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 또 세인트 연은 총재는 6월에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를 근접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까지 내놨는데 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단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완화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는 6월과 7월에도 5월과 같은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정사실까지는 아니고 계획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약간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은 5월 FOMC 회의 이후의 행보를 두고 0.75%포인트라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대신 두어 달 정도 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앞으로 흘러가는 추이를 보고 유동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하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완화적이거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름 잘 견뎌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는 있지만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날은 파월 의장과 결을 같이 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다음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우려했는데요. 다만 향후 성장은 추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고용시장과 가계의 소비 지출도 꽤나 좋은 상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에 대한 신뢰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조치를 믿고 기다리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또 미국의 3월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는 G7과 함께 러시아 석유 금수 대신 가격 상한제와 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두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지금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심각하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의 지갑은 계속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0.9% 올라섰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1%보다는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시민들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의 소비 동향을 잘 보여주는데요.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12월 1.6%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그리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탄력을 받아 전망치였던 0.7%도 웃돌았습니다. 부문별로도 살펴보자면 13개 중 9개 부문에서 소비가 늘었습니다. 자동차가 2.2%, 레스토랑이 2% 상승한 반면 유류의 경우 국제유가가 주춤하면서 2.7%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매 판매를 끌어올린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 지표가 지금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재무부와 또 G7의 이 테러 제재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G7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격 상한제와 관세 부과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종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금수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혹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유가에 비해 다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통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법이 적용된다면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추가적인 급등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황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배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시티그룹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미국 CEO의 트위터 사용자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마지막으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기간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서 인도태평양 쪽에서 아무래도 이 경제 동맹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워런 버핏입니다. 사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옥시덴탈, 쉐브론, 여기에 이제 시티그룹까지 지금 매수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요즘 같은 폭락장 속에서 값싼 종목들을 휩쓸고 있는 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쉐브론,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정을 받는 종목들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티그룹을 30억 달러가량에 매수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2018년 당시 JP모간과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은행주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S 뱅코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때 버핏이 주저하지 않고 버렸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시티그룹인데요. 요즘 다른 대형 은행주들에 비해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시티그룹의 주가는 지난주에 52주 신저가인 45.4달러를 기록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자명하게 확인시켜줬습니다. 지금까지 버핏의 움직임을 볼 때 시티그룹 역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저 저렴하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향후 전망이 밝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버핏은 에너지주와 은행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주와 은행주를 제외하고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매수와 매도 목록을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목록에는 화학 약품업체인 셀라니즈 그룹과 특수 보험을 취급하는 마켈이 있고요. 의약업체인 마켓슨과 미디어 회사인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있습니다. 매도 목록에는 통신주인 버라이즌과 웰스파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까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1위죠. 테더에서 약 7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의 여파로 풀이되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의 글로벌 경제 전망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완화될 것이다. 좀 긍정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고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오늘 2%가량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합의가 무산된 어떤 그런 조치로 풀이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무거운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루나 폭락 여진으로 지금 테더에서 약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9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마지막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루나와 테라의 폭락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상화폐 업계에 다시 한번 폭풍이 들이닥친 셈이 됐습니다. 1달러 사태를 맞이했었지만 잘 버텨주는 듯했던 테더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테더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투자자들이 70억 달러 이상을 인출했는데요. 이 한화로는 약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테더의 유통 공급량은 일주일 전에 83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로 그 탄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최근 테더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뺀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더는 코인 한 개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얼마 전에는 0.95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다만 알고리즘 기반인 테라와는 달리 실물 자산을 담보로 가치가 유지되는 테더는 인출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문제없이 달러를 지급하면서 금방 가격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더 측은 모든 이용자가 인출을 결정하더라도 1테더당 1달러씩 전부 지급하기에 충분한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테더는 담보물로 초단기 미국 국채 345억 달러와 기업 어음 242억 달러, 그리고 현금 42억 달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테더가 담보자산으로 초단기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고려할 때 만약 테라와 같은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져 이를 한꺼번에 매각해야 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쥘 것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규제받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규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프랑스와 유럽연합 EU의 중앙은행 고위 인사들도 최근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을 경고하면서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가 개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3만 달러 위로 올라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